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명동 골목의 그 냄새를요. 겨울이면 더 진했던 그 공기. 군밤 타는 냄새, 연탄 연기,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던 커피향. 그 향기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은성다방.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쳤던 분들이라면 분명 한 번쯤은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방엔 커피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그건 향수였을까요? 아니면 비밀의 냄새였을까요? 1974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명동 골목 어귀. 당시 명동은 지금처럼 화려한 쇼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시인들이 시를 쓰고 기자들이 담배 연기 속에서 기사를 구상하고 이름 모를 남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던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은성다방이 있었어요. 낮 2시쯤 되면 유리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딸랑딸랑. 그 소리와 함께 따뜻한 커피향과 담배 연기가 뒤섞여 밖으로 흘러나왔죠. 안으로 들어서면 빨간 벨벳 소파와 낡은 나무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영화 포스터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언제나 미소 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시죠?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화숙.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명동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화숙 씨라고 불렀고 젊은 학생들은 마담이라 불렀죠. 그녀는 그 모든 호칭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얼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밤 10시가 지나면 다방 안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면 그녀는 카운터 안쪽 검은 전화기 앞에 앉곤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그 전화가 울릴 때까지.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네, 은성입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전화선의 끝에는 국가정보부의 귀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통금 사이렌이 울리던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희망의 나라로 그리고 어디선가 속삭이던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 1970년대 명동 다방은 단순한 커피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연결되는 곳이었으며 때로는 감시받는 곳이기도 했죠. 화숙의 다방, 은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엔 따뜻한 위로를 주는 공간이었지만 밤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만남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보고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아니 어쩌면 사랑받기 위해 그녀는 조용히 그 역할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때 그 다방엔 커피보다 진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1974년 겨울 명동 골목 안쪽 은성다방으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방 전화로 인연을 맺던 그 시절을요. 1970년대 중반 명동 골목 곳곳엔 다방이 즐비했습니다. 낙원다방, 청자다방, 향수다방. 그 간판들은 지금의 카페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방들엔 모두 하나씩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검은색 다이얼 전화기. 그 전화기는 단순히 주문을 받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연을 잇는 줄이었고 외로움을 달래는 창구였으며 때로는 금지된 설렘의 통로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그 목소리 맞으세요? 당시 명동 다방들엔 전화교환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끼리 전화로 목소리를 주고받고 그 목소리만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때로는 만나기도 했죠. 누군가는 그걸 로맨스라 불렀고 누군가는 위로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다르게 불렀어요. 미풍양속 문란행위. 1975년 봄 신문 사회면 한쪽을 가득 채운 제목이 있었습니다. 명동 일대 다방 불법 전화 연결망 적발. 태폐 문화 온상 강력 단속 착수. 경찰과 단속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다방 문이 박차고 열렸고 전화기록부가 압수되었으며 마담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죠. 명동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성다방만은 단 한 번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다방들이 문을 닫고 마담들이 눈물을 흘릴 때 화숙의 다방만은 여전히 불을 켜고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은성은 뭔가 다른가 봐.
아마 뒷배가 있나 보지. 화숙 씨 사람 보기 좋은 거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요. 박도연. 35살의 형사. 그는 화숙의 단골이자 연인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쯤이면 다방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남자. 낡은 트렌치코트에 담배 냄새를 풍기며 언제나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키던 사람. 화숙 씨 오늘도 바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화숙은 그 눈빛을 믿었어요. 그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도연의 신분증 안쪽에는 형사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다는 걸. 그것은 국가정보부 요원증이었습니다. 도연은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화숙의 미소를, 그녀가 내려주는 커피를, 그녀와 나누는 대화를. 하지만 그에겐 또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은성다방은 명동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기자, 출판인, 대학생, 사업가. 그들의 대화 속엔 때때로 위험한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민주화? 그게 우리 세대엔 가능할까요? 그런 대화들은 누군가에겐 일상이었지만 누군가에겐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저녁 화숙의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늘도 별 이상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화숙의 다방을 지켜주는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단속반이 명동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날. 화숙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다방은 왜 괜찮은 거예요? 다른 곳들은 다 문 닫는데.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조심했으니까요. 화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이 떠난 뒤 카운터 아래에서 그녀는 작은 장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손가락만 한 크기. 그것은 도청기였습니다. 화숙은 그 도청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사랑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화숙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선 너머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순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다른 무언가로 위장할 수 있는 걸까요? 1975년 이른 봄, 화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명동 골목이 잠들어 있을 때 그녀는 혼자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가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피잔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아내며 그녀는 어제의 흔적들을 지워냈죠. 립스틱 자국, 손때, 그리고 도연이 남긴 담배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곧 올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화숙 씨. 도연은 언제나 그렇게 부르며 다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후 7시 정확히 시계바늘이 7을 가리킬 때면 그는 나타났어요. 오늘도 추웠죠? 따뜻한 커피 드릴게요. 화숙은 그를 위해 특별히 원두를 갈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보다 조금 더 진하게, 설탕은 반 스푼만. 그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죠. 화숙 씨는 참 신기해요. 제 취향을 다 알잖아요. 당연하죠. 당신이 제일 중요한 손님인걸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매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하고 조용한 일상. 화숙은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저녁 화숙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이 세상에서 진짜 죄는 뭘까요?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살아남는 게 죄지. 이 시대엔. 그의 목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화숙은 그 말을 깊은 고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힘든 세상을 함께 견디자는 약속으로요.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그는 화숙을 바라보면서도 그녀 너머에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며칠 뒤 화숙은 신문을 펼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일면을 가득 채운 굵은 글씨. 명동 다방 불법 전화 연결망 적발 기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다방이 단속 명단에 올랐고 마담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화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은성다방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형사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은 달라졌어요. 국가정보부 회의실. 도연은 상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성 마담, 네가 감쌌다지? 명단에서 빼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 박도연, 너 설마 그 여자한테 감정 생긴 거 아니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려. 국가를 위해선 여자 하나쯤 희생할 수 있어야지. 아니면 네가 대신 책임질 거야? 도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은성다방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형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화숙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웃지 못했어요. 화숙 씨, 미안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도연은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고 화숙은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화숙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앉던 자리 아래, 카운터 및 심지어 화장실 전화기 뒤쪽, 그곳들에서 작은 장치들이 발견되었어요. 도청기였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거라고 도연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도연의 코트 주머니에서 그것과 똑같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형사님, 이게 뭐예요? 화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청기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내가 지켜주려 했어요. 지켜준다고요? 이렇게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당신 다방이 명단에 오르는 걸 막으려면 내가 직접 감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화숙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랑 나눈 모든 대화가 다 거짓이었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마음이 진짜면 뭐해요? 나라가 먼저잖아요. 화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화숙은 혼자 다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닦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나라가 먼저면 사람은 언제쯤 오나요? 그녀의 질문은 텅 빈 다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렸고 명동의 불빛들은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지키려다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1975년 4월 어느 날 새벽 은성다방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명동 골목이 고요할 때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다방 문을 두드렸죠.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화숙 씨 계십니까? 화숙은 그제야 잠에서 깼습니다. 다방 2층 작은 방에서 혼자 살던 그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국가정보부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화숙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졌습니다. 수갑이었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죠. 화숙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간판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술집들, 그리고 멀어져 가는 은성다방의 노란 간판. 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담배만 피울 뿐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화숙의 머릿속엔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도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가 이걸 시킨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화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국가정보부 지하 신문실. 회색 벽, 형광등 하나, 철제 책상과 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숙은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아니 2시간쯤 됐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화숙을 내려다봤어요. 이화숙 씨, 당신 다방에서 불법 전화 연결이 있었다는 증언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손님들 진술서도 있고요. 남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화숙이 아는 손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당신 다방에서 전화로 여자들 연결해줬다고 했던데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다방 주인일 뿐이에요. 손님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몰라요. 모른다고요? 당신이 직접 전화번호 알려주고 중간에서 메시지 전달했다는 증언도 있는데, 화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신문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화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형사님. 도연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료에게 고개만 끄덕이고 구석에 서 있었죠. 박 형사, 당신이 감시하던 곳 아니었어? 뭐 잡힌 거 없어?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순간 화숙은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건 그녀에 대한 감시 기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누가 다방에 왔고 무슨 대화를 나눴고 전화는 몇 통 왔는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 끝에는 도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화숙 씨, 이제 인정하시죠? 당신 다방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화숙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죠. 형사님, 절 보세요. 도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형사님, 나 믿는다 했잖아요. 지켜준다 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날 이용한 거예요? 그제야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엔 감정이 없었어요. 아니, 감정을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지켜주려 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먼저였어요. 화숙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웃었어요. 나라가 먼저면 사람은 언제쯤 오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화숙은 자백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은성다방에서 불법 전화 연결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마이너스 이화숙 서류가 도연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그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끌고 나가세요. 명령이 떨어지자 화숙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돌아봤어요. 형사님, 우리가 나눈 시간들, 그 중에 진짜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전부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화숙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문 밖으로 끌려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 화숙의 행방은 사라졌습니다. 은성다방은 폐쇄 명령을 받았고 명동 골목의 노란 간판은 내려졌어요. 도연은 좌천되었습니다. 감정이 개입됐다는 이유로요. 그는 지방 파출소로 발령받아 명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화숙의 마지막 질문을 기억했어요. 나라가 먼저면 사람은 언제쯤 오나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거리를, 사람을, 그리고 기억까지도. 2025년 명동. 그 골목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네온사인 대신 LED 광고판이, 다방 대신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으며 웃고 거리엔 K-POP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골목 어딘가엔 아직 옛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곳 50년 전 은성다방이 있던 자리. 지금은 현대식 카페 건물로 바뀌었지만 그 건물 한쪽 유리창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한 장. 커피잔을 들고 환하게 웃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커피향 속의 여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누가 언제 왜 이 사진을 여기 걸어두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바뀌어도 인테리어가 바뀌어도 그 액자만은 늘 그 자리에 걸려 있었죠. 마치 누군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어느 봄날 오후 한 노인이 그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걷던 사람처럼요. 노인은 유리창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카페를 드나들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는 그저 거기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엔 낡은 성냥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흐릿하게 남은 글씨. 은성다방. 노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성냥갑을 쥔 손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화숙 씨, 당신이 옳았어요. 그는 박도연이었습니다. 50년 전 그 형사. 화숙을 사랑했지만 나라를 먼저 선택했던 그 남자. 그는 그 뒤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지방 파출소에서 정년퇴직하고 혼자 살다가 자식도 없이 늙어갔어요. 나라가 먼저면 사람은 언제쯤 오나요? 화숙의 그 마지막 질문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수십 년 동안 화숙을 찾았습니다. 정보부 기록을 뒤지고 옛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명동 골목을 헤매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숙은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옛 정보부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그 남자는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여자. 풀려났을 거야. 증거도 없었고 그냥 경고 차원이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 아마 명동 떠났겠지.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 기억들이 너무 아팠을 테니까.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도연은 은성다방이 있던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카페로 바뀌어 있었죠. 그는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여기 걸어둘 수 있겠냐고. 주인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이분이 누구신데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럼 이름은 뭐라고 쓸까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냥. 그 시절 커피향 속의 여인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날 이후 도연은 매달 한 번씩 그곳을 찾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유리창 밖에서 그 사진을 바라보기만 했죠. 화숙 씨, 저는 이제 알아요. 그땐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랑이 죄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나라보다, 임무보다, 모든 것보다. 사랑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요? 그는 성냥갑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0년을 간직해온 그 성냥갑은 이제 너덜너덜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금도 명동 그 골목을 지나가면 카페 유리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사진을 보며 말하죠. 저 사진 뭐지? 빈티지 컨셉인가? 하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은 가끔 그 사진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죠. 그들은 압니다. 그 시절 커피 한 잔에 담겼던 것이 단순히 카페인이 아니었다는 걸. 그 안엔 사랑이 있었고 그리움이 있었고 때로는 감시와 배신도 있었다는 걸요. 명동의 공기는 바뀌었지만 그 다방의 향기는 아직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화숙도 이 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녀도 가끔 커피 향을 맡으며 그 시절을 떠올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은 시간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